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순입니다. 오늘은 13탄에 이어서 제 14탄 2005년에 대해서 계속 2회 연속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4탄의 주제는 테마는 제도권 진입 10년 달라진 것은 2005년이죠. 지금 2005년을 지금 2회 연속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2005년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합법적인 어떤 유통으로 자리매김하기 10년 됐는데 이 10년 동안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2015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두부터 읽어볼게요. 2005년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와 계속 서두에 경제가 안 좋단 말이 많이 나오네요. 포인트 마케팅 방식을 채택한 회사들의 매출 감소가 맞물리면서 총 매출이 전년 대비 23.3% 감소한 3조 4,299억 원을 집계됐다. 또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상당수 업체들이 중국이 발표한 사실상의 다단계 금지 선언으로 고무적이었던 중국 시장 진출 제동이 걸렸다. 다시 이제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직까지도 중국은 다단계 금지죠. 직소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금지인데, 자, 2005년 다단계 10년이 지난 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이어서 또다시 나온 얘기가 이제 과대 광고 양벌 규정 논란이라는 이제 소주제인데요. 2005년 여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청이 다단계 판매원의 과대 허위 광고와 관련 소속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면서 방문판매법상 양벌 규정 논란이 다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들이 일부 기업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은 처분을 내놓기도 해 양벌 규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졌다. 힘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아닌 회사들은 문제 삼고 이 방문판매법도 중요하지만 또 이 식약청의 어떤 그런 또 판매원들의 어떤 과대 허위 광고와 또 이 업계에서는 항상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외국계 L사는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자사 판매원의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사업자의 잘못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행정처분을 사전에 통지받은 것. 사업자가 그런 과대 광고를 했을 때 회사가 지금 사업자 잘못이라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행정 통지문을 사전에 통지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L사는 회사가 잘못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며 즉각 반발해 식약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국계 N사도 사업 설명회 장에서 자사 사업자의 과대 광고가 문제가 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았다. 비록 강제 집행 성격의 행정처분은 아니나 판매원 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은 사례 중 하나였다. 회사의 입장이 있고 또 사업자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고 사업자 버전은 어떻고,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됐는데 이런 교육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대 광고 굉장히 문제되고 있고요. 요 사진은 제가 요즘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맞물리는 내용이네요. 2005년 직접 판매 공제조합 정책 세미나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게 맞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돼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업계가 이제는 이 업계도 전문가 시대가 도래했고 단순 회원 가입만 한 것만으로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회원 가입만 하면 사업자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업자, 소비자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고, 그런 사업자들을
사업자와 소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냐 아니잖아요. 말이 계속 꼬이네요. 응? 근데 이 구분이 돼야 되고요. 이제 사업자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의 잘못을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도 잇따라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같은 해 5월 외국계 H사는 대전 식약청으로부터 자사 판매원의 인터넷 과대 허위 광고 혐의로 기존 단속반이 적발됐지만 행정처분은 회사가 아닌 판매원 개인에게 내려졌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정이 안 된 거죠. 어떤 부분은 회사한테 지금 책임을 묻고 어떤 부분은 회사와 별개로 그 판매원에게 책임을 묻고 국내 기업 H사 역시 소속 판매원이 불특정 일반인의 자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팸 메일을 대량 발송한 것이 문제가 돼 최근 대전체 신청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이건 대전 최신청, 대전 최신청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H사는 해당 적발건과 관련해 간단한 사실 통보만 전해 들었으며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해당 판매원에게만 가해진 상태였다. 이처럼 양별 규정 논란에는 판매원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사업자의 어떤 책임과 의무, 그 회사의 책임과 의무, 명확히 구분도 돼야 되고요. 또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분도 명확히 져야 되고, 또 사업자는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한 로펌 대표인 변호사는 방판법상 양별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다단계 판매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제2조 제6항처럼 다른 방판법 조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자, 판매업자와 판매원 포함, 다단계 판매자를 명시했는데 이 조항만큼은 판매자에 대한 명확한 용어 구분이 없어 애매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부분이 지금 이 디테일한 부분에 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 아주 시정도 많이 되고 있고요. 방판법을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양벌 규정에 대한 논란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당시 특수거래보호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판단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양별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2006년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일단은 마무리됐다. 당시 대법원은 다단계 판매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적용, 회사 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사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리 감독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부분도 좀 최근에 와서는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이 시점에서는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주제, 열리지 않는 시장 중국. 열리지가 않네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고 2005년 9월 발표된 중국 직접 판매 조례와 다단계 판매 금비 조례는 금지 아닐까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금지 조례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국내 다단계 판매 업체들에게 사실상 진입 금지의 선언이었다. 중국이 2005년 직접 판매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것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당시였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중국은 직접 판매 시장을 개방을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결론은 전 세계 10분의 1 인구를 보유한 중국 직접 판매 시장의 개방 소식은
다단계 판매 업체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게 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2004년부터 중국 진출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점포를 통한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오던 아메이, 뉴스킨, 에이본 등은 우수회원 선점을 위한, 계속 오타가 많네요, 신문에. 선점을 위한 물밑 작업을 전개했다. 계속 이제 중국에서 때 되면 열겠다. 2005년 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2005년에 중국이 사실상 다단계 판매 금지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2단계 이상을 금지하는 조항의 발표를 통해 직접 판매 방식 중 방문 판매만 허용이 되면서 상당수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중국은 직접 판매에서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 후원 방판 인정 안 해. 다단계 판매 인정 안 해. 우리는 방문 판매만 인정하겠어. 즉 2단계 이상 하는 모든 간접적인 것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중국 내 지사를 두고 점포를 이용한 판매에 나섰던 외국계 기업들은 기존 체제 고수 및 강화에 나섰다. 중국 진출을 선언했던 대다수의 토종업체들은 중국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초안 발표 시 중국 진출 보류를 선언한 일부 업체들은 동남아 등 주변국으로 눈을 돌렸다. 이때 그 필리핀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이제 진출한 회사도 많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있었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 다단계로는 진출이 어렵죠. 당시 발표된 조례를 살펴보면 판매원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중국 얘기예요. 판매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1차 직접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다단계 판매는 금지했다. 1단계로 제한된 방문 판매를 인정한 반면 다단계 판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수수료, 인센티브를 포함 판매원이 수령하는 모든 수입액은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금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업체는 수당 비율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직속법에 의해서 1차적인 직접 판매만 인정하고 또 그 어떤 소비자의 소매 마진도 30%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중국 쪽에 뭔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이 다단계 판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이렇게 하는 형태로 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판매원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현역 군인, 공무원, 의료 및 교직 종사자, 학생, 직판기업 정규직 직업 및 배우자와 자녀 등은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이 중국 시장이 이 2005년에도 이렇게 했지만 또 2015년, 10년 지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다단계 판매가 어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간 열리겠죠. 언젠간 열리겠지만 최고 사업자 연대 건익 대변 단체로 첫발. 또 재미있는 2005년도에 이 사업자들도 이제 이러한 어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협회 최고 사업자 연대, 이하 최고 사업자 연대가 2005년 2월 2일 제4차 모임을 통해 후원수당 35% 이하 규제 철폐.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단일 가격 130만원 이하 규정 완화 등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100만 사업자 서명 운동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업체들의 사업자들이 참여해 100만 명에는 못 미친 63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모든 업체 사업자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뭔가 해 나가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와대 그 게시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올리고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건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하더라고요. 자, 63만 명이 이때 서명했다는 거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모임의 관계자는 100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였을 뿐 꼭 달성하고도 했던 목표는 아니다. 단시간 내 63만 명이라는 사업자의 뜻이 모아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이 최고사업자 연대에 이제 활동했던 분들인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요 분들 중에 제가 속했던 그 회사의 이번 사업자였어요. 그분이 요 사진에 딱 있네요. 이들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시장 불균형 해소와 직접 판매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주요 활동 내역은 사업자들의 법 규제에 기반한 정통 다단계 사업 유도, 각종 사회 봉사활동 전개, 각 회사에서 발생되는 사업자들의 불이익 사례에 대한 대응 등이었다. 최고 사업자 연대는 2004년 12월 1차, 2차 모임을 통해 임원 선출을 마쳤으며 2005년 1월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판매원은 44세 기혼 여성, 이러한 소주제인데요. 2005년 당시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원은 44세 기혼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셀링이 13개사 257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대한민국 평균 네트워커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은 61.2%, 남성은 38.7%로 나타났다. 다이셀링은 최초 부업 개념으로 다단계 판매를 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한동안 직장에서 벗어나 있던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죠. 있던 30, 40대 전업주부들이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를 부업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기혼자의 비율이 87.4%로 미혼자의 비율 12.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도 부업 개념의 출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때만 해도 이제 전형적인 판매원은 44세 기혼 여성이었는데 요즘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20대, 30대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인플루언서, 또 뭐 유튜브, 뭐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요즘은 그런 SNS 마케팅을 통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 또한 SNS 마케팅 활용해서 많은 제품 1인 셀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 많이 바뀐 게 예전만 해도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그런 정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판매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과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떤 판매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사업의 어떤 초점을 1인 셀러라고 하는 하나 그런 키워드에 지금 저도 집중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소비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사업자와 소비자가 철저히 구분이 되고, 그 사업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전문가냐? 1인 셀러의 전문가, 즉 1인 셀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1차적인 어떤 수입을 창출하면서 자신과 같은 1인 셀러들의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이런 1인 셀러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앞으로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각 1인 셀러들의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러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말로만 계속 떠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도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라는 게 꼭 플랫폼 사업을 도입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 진행 방식에서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도 얼마 전에요. 그 지금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팅도 주관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화상회의를 통한 어떤 미팅, 또 그런 것들이 또 자리매김을 해야 글로벌 사업을 했을 때도 또 그런 미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서 전 세계 함께 뭔가 컨퍼런스 할 수 있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고요. 그러한 문화에, 그런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3탄에 이어서 14탄 2005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흐름을 짚어보았고요. 그 전보다는 조금 뭐 격동적인 이슈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2006년에도 일어날 거고요. 2006년에는 이제 거의 이제 포인트 마케팅과 이제 공유 마케팅이 거의 이제 퇴출되는 그런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 아이템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리였습니다.